반갑습니다. 드림코러스의 이명길입니다. 한 주 한 동안도 잘 지내셨죠? 지금 이 시간은 화요일 밤 한 10시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1박 2일로 제주도 출장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어저께 출장 첫날 우연찮게 일을 다 마치고 한 지인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 지인이 저랑 뭐 연배도 비슷하고 사회생활의 1차 은퇴 시점, 일부가 마무리되는 시기죠. 그 시점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제주도를 왜 왔냐면 자기가 은퇴 시점에서 시간의 여유를 좀 가지고 쉼을 누리면서 버킷리스트를 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주도 올레길을 종주하는 그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한 달째 주말마다 주중에 내려와서 3일씩 4일씩 이렇게 걷기를 종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도 용담 근처에서 잠깐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인생에 대한 것도 같이 좀 나누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비슷한 시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신가요?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대로, 또 중년을 넘어가는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노년의 쯤에 다다라서 또 삶을 또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름대로 그 위치에서 본인의 좀 또 일 말고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찾아서 한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시간 이어서 발성과 발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발음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사라는 건 청중들로 하여금 마음의 최초로 중요한 무엇인가를 전달하게 되고 또 느끼게 하는 게 이 가사죠. 그래서 이 모음과 자음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서 이 노래하는 사람, 가수들이 입과 이와 이제 혀를 통해서 잘 이런 것들을 도구로 잘 움직여서 결국은 발성에 도움이 되는 발음을 하여서 결국 가사 전달을 잘 하는 게 기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음의 역할, 모음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한 가지만 가더라도 시간이 길지만 아주 짤막하게 포인트만 적겠습니다. 모음을 일단 정확하게 발음을 하게 되면 발성의 이점이 벌써 한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다른 이점보다는 발성의 이점. 첫 번째가 목에 힘이 주어지지 않고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게 첫 번째, 모음을 잘 발음했을 때 나는 이점. 두 번째는 성대가 압박을 받지 않는 상태가 이루어진다. 세 번째로는 자연스러운 공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호흡의 정당한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이 정확한 모음을 정확하게 했을 때 발성에서 일어나는 이점들이에요. 그런 이점들이 생기니 결국 모음을 잘 발음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모음의 역할이 뭐가 있냐면, 일단 모음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열쇠가 이 모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한 곳으로 모이는데 최상의 역할을 하는 게 이 모임이에요. 그래서 혀는 그 아랫니 뒷면으로 자연스럽게 대고 정확한 모음을 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고, 또 아래턱은 조금 이렇게 내려서 결국 깊이 있는 모음의 발음을 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와 또 혀의 위치와 역할,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이 소리를 모아서 한 곳으로 모아서 최상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모음에는 단순 모음과 이중 모음이 있죠. 단순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그 다음에 이중 모음은 여기에다가 이 모음이 결합된 거로서 야, 야나 또는 워나 뭐 이런 거예요. 야는 나중에 이야 해가지고 아가 끝에 이제 모음으로 남게 되고 우어는 우로 해서 어로 끝나는 거죠. 우어. 그러니까 이러한 이중 모음이 있어요. 일단 단순 모음의 역할을 보면 이, 에, 아, 오, 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에, 아, 오, 우. 단순 모음인데 어떤 형태가 벌어지죠? 입속에서 이, 에, 아, 오, 우. 입술은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죠. 근데 입소관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 에, 아, 오, 우. 입소관은 이쪽으로 갈수록 입소관의 공간이 커지는 현상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에, 아, 오, 우의 입술의 모양과 입속의 어떤 공간의 커짐에 대한 순서를 한번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가장 공간적으로 저기 입술의 모양도 가장 잘 이예요. 이. 그래서 이 발음이 굉장히 사실은 예민합니다. 이가 공명을 제대로 발성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찬양 연습할 때 이 발음만 나오면 조금 예민하게 컨트롤 하려고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이에 아 오에 대한 상태를 생각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입을 동그랗게 벌리고 약간 턱은 발음 따라서 약간 하는데 약간 내리는 경우. 그 동그랗게 하는데 어떤 이는 이렇게 치아가 한꺼번에 다 보이게 입을 활짝 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열면 호흡이 한 방에 빠져나가서 발성도 하기 전에 일단 호흡이 달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입을 좀 모아야 돼요. 앞쪽으로. 그래서 달걀형으로 이렇게 모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으로 벌어지지 않게. 그런 상태에서 모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제 발음을 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 모음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모음과 중요하지 않은 모음이 같이 겹쳐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모음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 모음은 좌음을 갖다 쓰는 경우처럼 살짝 얹히는 방법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하고 어하고 합쳐지면 워잖아요. 워인데 이 우에 대한 모음과 어에 대한 모음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를 중요시 할 건가 우를 중요시 할 건가에 대한 판단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중요한 모음을 위주로 하시고 리듬보다는 부드럽게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바뀌어지는 거. 그죠?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중 모음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발성과 발음의 기본 원리 첫 번째 모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네요. 다음번에는 이제 모음이 나왔으니까 자음이 나오겠죠. 그래야지 모음과 자음이 완벽한 구성으로 이어서 가사 전달에 대한 어떤 의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올려진 찬양은 내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이 찬양은 아까 우리가 했듯이 가사 전달이 꽤 중요했던 것 같아요. 가사가 많이 나옵니다. 아주 은은하게 가사의 어떤 것들이 의미를 느끼게 하는 그런 곡이에요. 그런 곡이라서 시간도 조금 뭐 단순한데 조금 길어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앞부분 한 단락 정도를 원래 솔로가 없는데 주중에 한 금요일쯤에 카톡으로 연락을 한 분한테 드려서 솔로를 부탁을 드렸어요. 미리 말씀을 안 드린 게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줄여드리려고 하루 이틀만 좀 연습을 하시고 나오시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난색을 표하시고 못한다고 이렇게 다시 답변이 왔습니다. 그 신입단원 중에 한 분인데 보통 신입단원들은 이제 오디션을 하고 또 괜찮으면 솔로도 한번 데뷔전도 갖고 하는데 제가 이제 목소리를 들어본 경우는 하실 수 있는 분이어서 일단 다시 제가 조금 권면을 드려서 하게끔 됐습니다. 첫 부분의 솔로에 대한 부분과 또 가사의 또 의미를 함께 담아서 여러분들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굿나잇.